아마 옛날에는 백내장을 제대로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불치의 병이었을 거예요. 백내장 생기면 실명하는, 바깥에서 주사침을 넣어가지고 그냥 눈앞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를 밑으로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러네요, 오래간만입니다. 안과라는 또 진료 과목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기현장님은 분명히 눈이 안 좋거나 시력이 좀 안 좋은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좀 치료를 했을지 혹시 한 번쯤 상상해 보셨나요? 상상을 해봤는데 사실 그런 고증할 만한 자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과 그러면 백내장이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잖아요. 아마 옛날에는 백내장을 제대로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불치의 병이었을 거예요. 백내장 생기면 실명하는, 역사를 보면 사실 기원전 600년, 거의 3000년 가까이 전이죠. 철학자들이 의사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그 철학자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백내장 수술을 했다는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인공수영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백내장 자체를 그냥 제거하는 수술만 한 거예요. 백내장을 눈 바깥으로 제거를 하는데 눈 밖으로 제거는 못하니까 바깥에서 주사침을 넣어가지고 그냥 눈앞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를 밑으로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처음에 수술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BC 600년 인도에서 처음 보고가 돼 있고. 혹시 프랑스의 국립고고학박물관에 이제 안과 의사의 진료 도구들이라는 고대 유물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혹시 이 도구들에 대해서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모르겠는데 봐야지 알지? 저는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니라. 이거 사냥할 때 쓰는 물건 아니에요? 사냥할 때 쓰는 물건이나 무슨 밥그릇 같은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은 도저히 뭘 했는지 저게 상상이 안 되는, 무슨 총알같이 생겼는데. 칼 자이스라고 독일의 유명한 안과 광학기구 회사,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안과용 현미경을 만든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개발되기 전에는 지금 보면 이걸로 눈을 수술해 할 만큼 험악한 모양을 가진 도구를 썼겠죠. 아마 옛날에는 수술도 안과 수술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하는 망막 수술이나 녹내장 수술 이런 것들은 아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면 눈꺼풀에 생기는 다래끼라든지 아니면 익상병 같이 눈에 보이고 접근이 용이한 그런 질환들은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종양을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었겠죠. 이런 것들은 그 고름덩어리 이런 거 제거하는 거, 아니면 거죽에 이제 자라는 이런 양성 종양 같은 걸 제거할 때 썼던 도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수술들을 할 때 눈을 벌리는 도구, 또 소독하는 도구, 이런 것들은 지금 쓰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도구들은 아마 눈을 고정하는 도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도 머슬 훅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시 수술할 때 쓰는 도구인데, 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외안근들을 고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하고 지금 형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안과 수술할 때 기본적으로 개검기라고 리드 스페큘럼이라고 하는데, 눈을 못 감도록 눈꺼풀을 벌리는 도구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 봤다. 자, 그 개검기 비슷한 게 아까 보였고,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이게 이제 눈꺼풀을 벌리는 도구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의 스페큘럼하고는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형태학상으로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독의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다 감염도 많이 생기고 그랬겠죠. 그래도 어쨌든 수술할 때 기구를 소독하거나 씻어내거나 그런 용도로 보울 같은 게 쓰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백내장 수술 옛날에 할 때는 바깥에서 눈 속으로 바늘을 찔러 가지고 수정체를 툭 뒤로 빠뜨리는 수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용도의 기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도구들이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눈 속에 이렇게 찔러서 그런 도구였을 거고. 근데 이게 서기 50년 정도에 나온 유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좀 상처가 났을 때 파내는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닐까? 야, 똑똑한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상이 꽤 있었을 시기죠. 우리 PD님이 예측한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물질이 눈 안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염증이 생기니까 수술하는 도구에도 균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이물질은 일단 제거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했겠죠. 파낸다면 어떤 걸로 파낼 수 있을지? 지금 이런 거 파내기에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끝부분이 약간 뾰족하고 날카롭게 돼 있잖아요.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아무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쓰이기에 좀 적합한 도구로 보입니다. 그런 수술들을 하고 합병증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수술할 때 감염의 문제 때문에 이후에 또 눈에 염증이 생겨서 또 실명을 하거나 안전한 그런 수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 험한 시기들을 지나면서 이렇게 발달이 되고 지금은 뭐 백내장 수술이 거의 시력 교정 수술에 준하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만큼 이제 발달을 하게 된 거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망막을 이식하는 수술, 그리고 인공망막 이런 것들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명을 한 환자한테 인공망막을 이식해서 불빛을 감지하거나 형태를 약간은 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지금 성공을 했다, 그런 보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발달이 되고 개선이 되면 실명한 환자들도 이제 그런 날이 올 수는 있겠죠. 옛날 우리 속담 중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시각은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훌륭한 시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정말 그 행복도라든지 그 능력의 수치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시각을 잘 보존하는 것, 눈을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눈의 건강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하시고 안과를 잘 방문하셔서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기대합니다.